오늘 또 한 분 투자 성공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 분 또 초대했습니다. 우리 11기 김동환님이라고 여기 평택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주 뵀었죠. 저희가 자주 뵀었죠. 그래서 자주 뵀었는데 11기니까 그래도 꽤 되신 분인데 요번에 건물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셔놓고 아주 서프라이즈한 건물을 사셔가지고 아주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5살 평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기 워낙 여기 지역 분은 아니시죠? 고향은 대전이고요. 대전이시죠? 네. 그러니까 가족은 대전에 사시는 거죠? 가족은 그죠? 대전에 있고 저는 평택이고. 평택에 그러면 이제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라고. 주말 부부인가요? 네. 기러기 아빠는 아닌가요? 네. 주말 부부로 여기 사셔서 행복하시죠? 기러기일 수도 있겠네요. 행복하신가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아유,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좋죠. 네.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딸 둘, 아들 하나 있어요. 오, 외국자시네. 애들은 아이가 큰 애가 몇 살 정도? 고등학생, 오. 둘째가 중학생, 막내가 초등학생. 그럼 뭐 일찍 결혼하셨네요. 네, 28살에 했어요. 그래요. 아주 잘하셨네요. 자, 그럼 지금 그 평택에서 그럼 직장 일 때문에 이제 평택 와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평택에서 조그맣게 식당 하고 있습니다. 아이, 조금만치 않다고 그래도. 조금했습니다. 조그만 식당 운영하시고 계신 거고요. 예. 그래서 하고 계셔서 여기 와 계시고,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년 됐습니다. 9년 동안 저희 평택에서 여기 평택 9년이나 사셨어요. 네. 식당. 자,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에 그 김동환 선생님께서 투자는 어떤 걸 주로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투자가 신축이었어요. 신축 뭐? 다가구. 다가구? 네. 오, 신축을 사셨어요? 아니, 산 게 아니라 신축을 한 거죠, 제가. 했어요? 네. 오, 그런 대표님, 것도 할줄 아세요? 첫 번째 건물이 몇 살 때라고 하셨죠? 제가 처음에 샀을 때 30살, 31살인가? 그쯤 32살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나이에 신축을 했어요. 우와, 대박이다. 그런데요? 그런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신축한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신축을 했어요. 했어요? 스토리가 긴데? 얘기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신축하셨냐고. 다가구요. 다가구, 그러니까 주인, 이게, 빌라 스타일을 한 건지, 원룸을 한 건지. 세대, 그 다음에 3룸 3개, 2룸 2개. 그 다음에 1층에 상가. 이제 1층 상가에 있는, 상가가 있는 그런 건물, 상가 건물을 이제 지신 거고, 상가주택을 지신 거네, 그죠? 예. 그럼 좀 집안 좀 잘 사시나 봐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러셨어요? 오리지널 흑수저죠. 그럼 돈 벌어가지고? 그렇죠. 32살 때? 네. 어떤 일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아니, 직업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길면 제가 편집할 거니까 뭐 편하게 원집이 네. 원집 저희 아버지가 베트남 갔다 오셨는데 베트남 전쟁? 네. 오, 예. 베트남을 갔다 오셨는데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예.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희를 누나 둘 저를 키웠어요. 네. 근데 그 집에서 살다가 좀 동네가 외지면서 좀 못 사는 동네예요. 저희 대전 그 당시 그 당시에 못 사는 동네인데 그 지역이 도시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구획 정리 너무 이제 못 사는 동네니까 시에서 구획 정리를 하고 네네네. 뭐 길 좀 빨리 펴주고 뭐 이런 것들 또랑 있는 거 정비해주고 정비도 좀 하고 이게 우리 땅이 예를 들어서 80평인데 환원하고 다시 사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환원을 하고 그 땅을 국가에 내면 다시 땅 이제 용지를 줬다. 용지를 줬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절반만 주는 거예요. 80평이면 40평만. 절반을 그 당시 우리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땅을 대출을 받아서
했어요. 보유를 했어요. 잘하셨네. 다른 사람 돈으로 바꿔가 돈으로 가져가. 아니, 돈으로 가져가거나. 아, 어머니는 그래도 예. 안목이 있으셨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했는데 이자만 냈어요. 계속. 땅에 대한 이자. 이자. 예, 이자 예. 원금은 못 감고 그때 당시에 1억 한 3천 됐나? 옛날에는 엄청 큰 거지. 1억이 넘었어요. 그럼. 그래서 계속 이자만 내고 계셨는데 저도 이제 사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자만 내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가 그때 아이 한 명 있었어요. 둘이 예, 있었어요. 예. 둘이. 아이가 그때 둘이 있었는데 계속 이자만 내고 우리는 빡빡하니까 돈 못 드리고 그래서 해외를 갔습니다. 선생님이요? 예. 월남전을 간 거예요? 아니죠. 중국으로 중국으로? 예, 주재원으로 갔어요. 아, 주재원 가면 주재원 수당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부채시장 느낌 나는데. 나죠. 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고 뭐 현장에서 일한 건 아니지만 근데 관리자로 가신 거 네. 주재원인데 뭐. 그래서- 그래도 고생 많죠 뭐. 멀리 타양해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다 갚았어요. 어머니 부채를 아들이 다 갚아주고. 이야, 효자네. 예, 갚았어요. 갚은 다음에 내가 막상 왔는데 살 집이 없어요. 네. 그 땅에다 진짜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어머니 집에 빌라 있는데 거기서 얹혀 살았어요. 얹혀 살았어. 갔다 그 당장 왔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네.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야 이게 또 급하면 또 알아봐진다고 어떻게 알아보니까 내 친구의 친구가 신축을 하는 애가 있어요. 전문가가. 그래서 딱 상태를 보더니 야 다가구 짓자. 네, 그래서 다가구를 거기다 무자본으로 신축할 때 왜 무자본으로 해서 그렇죠. 나중에 예, 예, 전세 좀 그렇죠. 전세 받아서. 그러니까 예, 예. 그 방법을 그때 터득을 했어요. 그때요. 그때. 자연스럽게 급하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예. 살았는데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 그게 원룸은 아니고 그냥 쓰리룸 이러니까. 네. 그렇죠. 수익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첫 번째 투자입니다. 아니 첫 번째 투자 그래서 어떤 투자를 또 하셨냐고 그래서 투자 그거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투자를 해보셨어요? 투자 뭐 아파트 같은 거 많이 그런 거 아파트는 저는 이상하게 한 번도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도 않아서 사지도 않았다. 네. 사실 뭐 아파트를 뭐 살라고 사나? 그 강남 아파트 같은 거 사실은 사는 이유가 뭐 그것도 그런 건 있어요. 아니죠. 부동산에 뭐라고 할까 그 부동산 투자라는 거 좀 안 좋게 안 좋게 생각하셨구나 그러니까. 네, 그 주식을 하셨나? 주식 조금 했는데 조금 했는데. 안 했죠. 그러면 그때 건물 짓는 거 하셨고 그 건물은 아직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아직도 저희가 어머니 사시고.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빌라 사시고 네네네. 저희 아이들하고 아내가 거기 이제 주인 세대에 살고, 근데 그 주택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네. 그냥 투자하기보다도 그냥 내가 살 집이 필요해서 졌고, 그리고 거기서 남는 부분에 월세 받고, 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걸 했으면 왜 이어서 또 안 했어요? 했는데 수익률이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더 질 필요도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셨구나. 저걸 왜 하지?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관심도 안 가졌어요. 한 번도. 그냥 사는 집이지 뭘. 그냥 살아. 그냥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주중 아이를 수강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제가 그 신축도 있고 제가 좀 빨래방도 좀 하고 있고 예. 그러시다 그랬잖아요. 빨래방 2개 하고 있고 무인? 예, 무인 빨래방 2개 하고 있고 카페도 제가렇게 하고 네네네. 있고 식당을 제가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인인데 뭐가 안 맞아? 아니야.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내가 하는 그 활동량이나 네. 신경을 쓰는 거나 그지 무인도 신경 안 쓸 수 안 없는 쓰- 거잖아. 아이, 그지? 그렇지. 그냥 12시에도 되는 전화 거. 와요. 그래요. 네, 12시에도 전화 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고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의 총량만 많아지면 네. 부자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나이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네, 그럼요.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45이 됐는데 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을 했죠. 성공 사례, 동기부여 막 이런 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용주주
알고리즘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뭐지? 나도 건물이 있는데 근데 나는 왜 못했지? 나는 왜 못했지? 그래서 봤어요. 했더니 호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이거를 10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네, 방치를 했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 안 써서 그냥 전세 줬으면 계속 그냥 하시라고 그냥, 하고 그냥 나도 그 가격에 그냥 하는 하세요. 뭐 이러고 이제 예. 예. 자꾸 바뀌어야 뭐 고쳐줘야 되고 이러니 그냥 오래 살면 좋다고 예, 그래 예. 놔둔 거지 뭐. 그래서 그게 방치지 뭐, 그지?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걸 유튜브를 봐갖고 이제 그래서 수강을 한다고 그래서 수강 신청한 거예요? 수업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래요? 원룸으로 다가구로 돈을 벌지? 수강을 했습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제가 관리를 안 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당장 다방 직방 들어가서 봤더니 어머 2배가 올라 있어요. 아, 그 건물, 지금 갖고 계신 건물이 2배인데도 그걸 안 올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바보네. 바보예요. 아, 바보구나. 그냥 일만 했구나, 그러니까. 그 일해갖고 돈 버는 재미로 그냥. 그리고 이제 또 평택 사시고, 네. 또 대전 자주 안 가시고 이러니까. 일이 또 바쁘니까. 쳐다볼 일이 없었던 거지, 그죠? 예. 야,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강의를 들으니까 뭐 달라지던가요? 제일 먼저는 계약서를 다 썼죠. 전 세대 다 계약서 다 썼죠. 다시 써.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안하영씨 저번에 그 2년 있다가 그거 한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을 안 되는 계약서를 썼죠. 묵시적 갱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연장 안 된다. 그걸 다 썼습니다. 그래요.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알아봤죠. 그 건물을. 네. 임장을 이제 다니기 많이 시작했어요. 알아보셨잖아요. 그때. 많이 알아봤죠. 송탄부터 시작해서 평택, 천안, 청주, 오창, 대전까지. 전국군이 전국구. 예. 그러니까 네. 평택부터 쫙 내려간 거야. 내려간 거의 일본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쫙 내려간 거야. 천안 아니 평택 알아보고 천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청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대전까지 갔습니다. 대전까지. 고향이 대전이죠. 아, 고향까지. 그 밑으로는 그러니까 못 내가 내려가요. 살고 있는 평택에서 내 고향인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천안까지 아니 대전까지를 훑었구나 그러니까. 그럼 계속 그걸 얼마나 훑었어요? 강의 할 때도 훑었고 이게 몇 월에 강의 들으신 거지? 제가 기억이 4월 달 정도 4월 4월 달부터 이제 10월 11월까지 훑었죠. 11월 훑었죠. 뭐를 훑었어요? 네이버를 훑었죠. 네이버로.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하신 거야 아니면 또 보고 괜찮다 싶은 모든 중개사한테 다 문자를 봅니다. 그래요. 마음에 듭니다. 문자를 넣어요 그냥. 그 방법이 다른데 전화를 안 하고 아니죠. 바쁘니까. 문자를 넣어서 수익률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걸 받아서 수업 시간에 배운 이제 음주주 수익률표를 가지고 다 먹어요. 이거를 한 이만큼 했어요. 그럼 바쁘신데 어떻게? 엄청 많이 했어요. 써도 돼요? 그래요. 하루에 한 30분, 40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 처음에 쓰는 건 오래 걸려도 그 다음부터 하는 건 쉽잖아 이게. 컨트롤 C하고 몇 개만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오래 안 걸려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 15분이면 하나 쓴다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거지 이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그만 이만큼 만드셨다고 이만큼. 그건 좀 너무 과장하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만들어 보셨다. 뭐 하다 보니까 그 브로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떻게 브로킹을 해줘요? 건물 지을 때 꼭 들어가는 공정이 하나 있어요. 뭐요? 가스. 무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는 도시가스. 사람이 자기가 졌던 건물에 만약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모아놔요. 중개사는 아닌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투잡으로 하는 거구나. 예, 자기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한 20개 받았어요. 20개 넘으면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를 받았어요. 받아서, 했는데, 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실투 네, 없어? 그렇지. 실투도 적었고. 적었고. 그래서 계속 그냥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날 하나를 쓱 주면서 이거는 입금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오. 그럼 뭐야? 여태까지 나한테 준 거 다 입금가가 있는 거잖아요. 아, 10개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거는 다 얼마가 녹여져 있는지를 모를 뿐이지. 그렇지. 다 있는 건데, 요건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게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거는 가격이 낮으면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격가가 없어졌으니까 가격이 좋아진 거지. 아, 그래서 기준을 세웠죠. 어, 아, 얼마는 무조건 깎고 들어가자. 무조건 입금가가 있다면 그만큼 깎일 거다. 그거죠. 예. 그냥 1억도 던져보고 막 던졌어요. 7천도 던지고 욕도 먹죠. 그렇지. 뭐 이렇게 깎고 뭐냐, 뭐 하는 거냐, 장난치냐. 하기 싫으면 말지. 왜 그러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로는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이게 얼마가 녹여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 그렇지. 이게 그냥 정가가 아니라 소리. 네. 아파트처럼 딱딱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네.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네. 이게 과연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은 수익률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량화된 농구 수익률 하나를 가지고 다 집어넣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나만의 수익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야? 무조건 11%. 11% 넘어야 된다? 오늘 다 이렇게 오케이, 정리했을 때 오케이. 10%에서 11%. 오케이. 일단 두 자리는 나와야 된다. 예. 한 자리는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 두 자리 찾았어요? 그래서 평택에 있었어요? 두 자리가? 아, 평택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 단계 내려갔어. 내려갔어. 어. 그게 천안, 직산 뭐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대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쯤부터는 수익률이 그럼 나오던가요? 청주. 청주. 그래서 우리 수강생 그 안하영 씨도 그렇고 아무것도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도 내려갔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자리. 그런 게 있어서 그쪽 지역. 근데 그 지역이 또 나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인구 계속 늘어나고 대전도 인구 많잖아요. 그럼요. 대전 세종은 인구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고 좀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대전은 또 가구 수가 많이 쪼개져요. 그래요? 이거는 다른 이제 부동산에서 한 시간 정도 얘기하면 그런 얘기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건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률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부동산을 찾는 게 더 좋겠다. 그렇죠. 맞아요. 좋은 부동산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게 물건이 나오면 모르는 사람 안 줘요.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동생 줘요. 그렇지. 자기가 사거나. 사촌 주거나. 그렇지. 친구를 주거나. 그렇지. 돈 빨랐다고. 저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그런 물건은 나한테 안 온다. 그렇죠. 맞아요. 금매같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거까지 현금 없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막 대출 알아봐줘야 그렇죠. 이러느니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 뚝 전화해서 이게 좋은 거 내가 사세요 그러면 항상 해결되는데 게다가 또 그걸 또 좋은 거라고 또 줬는데 또 일주일 동안 그걸 주물딱거리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 그럼 또 싫거든 그 사람들은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네. 이거 딱 주면 나 믿고 할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서로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나하고도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다음부터 좋은 물건이 서로 주고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꼭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어떤 신뢰관계를 좀 터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하신 거예요. 그런 걸 잘하실 것 같아요. 친해지는 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넉살이 너무 좋으시잖아. 우리 강의하실 때도 뭐 엄청 뭐 처음 봤는데 되게 친한 것처럼 뭐 그래서 왜 좋은 물건이 나타나서 부동산을 이제 방문을 했죠. 방문을 했는데 제 마음에 또 안 들었어요. 물건이? 부동산은 마음에 들었는데? 아니죠.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모르죠. 처음 간 부동산인데? 처음 간 부동산이니까. 수익률표를 준 걸 내가 3장을 줬는데 분석을 합니다. 이게 공식으로 딱 넣어놨더라고요. 내가 좋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딱 이렇게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가짜 수익률을 만들어 놓은 거 가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손님이 사게끔 만드는 가짜라고는 아닌데 이렇게 딱 그 퍼센트 7% 8% 이렇게 해보면 괜찮은 물건이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뭐라고요? 잘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갈게요. 했는데 이틀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냥 그 부동산에서. 근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저 앞으로 이거 하나 살 거 아니고 저 목표치가 있는데 그만큼 살 때까지는 난 좋은 부동산 찾고 싶다.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틀 있다가 진짜 사실 겁니까? 예? 그럼 살라고 가지고 그거 합니까? 그랬지. 그랬더니 카톡 보세요. 수익률표 보내드렸습니다. 딱 보자마자 계산도 안 했는데 눈에 들어와요. 그동안 또 많이 했으니까 딱 보면 대충 감 딱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바로 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검증 받고 싶었어. 그래서 그때 한번 그래서 막 전화도 했잖아요. 안 받았는데 또 하고 막. 그래서 대표님도 보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좋았는데 너무 좋아서 이상하다고 그랬지. 그렇죠. 금액이 너무 이게 좀 이상하다. 맞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너무 않냐. 너무 좋아서 혹시 좀 약간 좀 하자가 있냐 이런 게 좀 걱정이 된 건데. 자 그럼 그거 자 이제 그 스토리 이제 과정까지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전이요. 대전. 대전. 자 그러면 임장 얘기도 해주시고 그럼 몇 년씩 건물을 사신 거예요? 2018년도입니다. 아주 스탬핑이네요. 신축은 아닙니다. 신축이에요. 2018년까지 신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이 지금 2015년까지 신축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신축이에요. 완전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신축인데 자 그러면 실투 금액은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이건 실투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6천에 6천? 6천. 실투 더 낮출 수도 있었는데 6천에 했다면 그러면 이 깡통 아닙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이자 내고 뭐 6천이라는 얘기는 전세가 많이 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도 많이 껴 있을 거니까 그럼 얼마 떨어져요? 6천에 샀을 때? 이율 7.5% 잡고요. 네. 그 7.5까지 높게 잡아놓고 8%까지도 갈 것 같은데. 그렇게 7.5% 잡아놓고 잡아놓고 계산하신 거죠. 순수익 257만 원. 257만 원이 나온다고요? 6천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미 이 물건을 봤잖아요. 지금 뭐 그냥 방송이니까 제가 되짚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 저는 이 물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이걸 보고서.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이죠. 다중주택. 취사가 안 된다는 다중주택.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중주택은 다가구의 일종의 다가구예요. 그죠? 하나의 등기를 치는 물건인데 다중주택 취사가 안 되는 약간 이제 편법적인 불법은 아니고 편법적인 다중주택이라는 주택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서울에 주로 많은데 이제 대전도 이제 많이 이제 광역시급이니까 광역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건물이 그러면 수익률표에 용주주 수익률표로 얼마가 나오십니까? 실투 수익률이요? 아니요, 그냥 실투 수익률은 의미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거고. 10.99% 나와요. 10.99. 그거 홈쇼핑 합니까? 10.99. 11%다가 11% 나오는 거 11%.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018년도 모델인 다중주택. 자, 방은 몇 개입니까? 20호입니다. 20호짜리를 사셨는데 실투금은 6천만 원. 근데 사실은 이건 더 낮게 살 수도 있었다. 근데 내가 있는 만큼 그냥 낸 거다. 그죠? 그래서 이자를 얼마로 따졌냐면 7.5%로 그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 될 수도 있으니까 높게 계산해서 했더니 그래도 다 이자 내고 다 빼도 257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용주주 수익률은 11%가 나오고 있는 물건이고 대박이죠. 이런 신축인데. 대박입니까? 대박이죠. 저도 놀랬어요. 저도 놀래가지고 이거는 뭐 사지 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싸게 나왔다는 생각을 네,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싸게 나온 거예요? 이거 그거예요.
건물주 아니, 기존 이제 매도한 분이 지금 매도하신 건축을 분이. 하시는 분인데요. 아, 업자분이시구나. 예, 이게 뭐 대표님이 가끔 얘기하시는 꼬가 빼먹기라는 게 아니라 잘 돼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한 500 정도 예, 나오던 거를 세팅을 해놓은 건데 지금 이제 다른데 지금 그 건축 계획이 있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단계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뭐 대출 받느니 이렇게 하겠다. 잘 안 되니까 대출이 요즘 PF가 잘 안 되니까 PF가 안 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럼 살 수 있게끔 실투금을 낮춰준 거지. 전세를 빼서 낮춰갖고 파는 거지, 그죠? 금액이 내려간 건 아니고, 그죠? 그렇죠. 금액이 내려간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부동산에서 잘 이렇게 해서 그래요? 조절을 해서 부동산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렇게 팔 수 있게. 그러니까 실투가 막 5억, 6억, 7억 이러면 아무도 안 사니까. 손님 한 번에 안 붙죠. 그걸 못 사지, 그거를. 그러니까 7억 있는 사람은 이런 건물 안 사요. 더 큰 거 사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낮췄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 동환 씨는 제가 잘 기억이 나는 11기신데 4월 달에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저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있죠.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있죠.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뭐였죠?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대차 해달라고. 제가 1호입니까? 수강생 중에 1호죠. 1호입니다. 네. 전대차를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돈을 진짜 돈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돈은 없었고 자꾸 뭐 이렇게 돈이 있으면 뭘 막 하고 싶어요. 바람?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럼 뭔가 막 창업을 하고 싶고 뭔가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세탁소 같은 것도 빨래방 같은 것도 자꾸 하는데 만약에 또 돈 있으면 또 빨래방 하나 더 할까? 또 자기 몸 그 생각도 했었어요.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있던 자동차 한 대를 팔고 있던 금하고 자동차를 팔았다고요? 예. 전대차 하시려고? 예. 아니 차가 두 대인데 예. 제 차는 아직 좀 남아 있어요. 할 거가 남아 있어서 그 아내를 주고 그 아내가 타고 있던 거는 그걸 팔았죠. 중고도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다음에 있던 금 조금 있었어요. 금 조금 있는 거 팔고 그다음에 그러면 조금 팔았는데 6천이 나왔다고? 그러면 일단 저기 벤츠 S클래스 하나 팔고 아니요. 금 조금 있는 거 정리해갖고 금 조금 있는 거는 보험도 하나 깼다. 보험도 깼어요? 네. 보험 하나 깼어요. 깨져가지고 쓸데없는 보험 깨자. 그래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셔서 그래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주님하고 좀 이렇게 오래 가려면 뭘 하나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담보는 아닌데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야 편하게 전화도 하고 또 편하게 한번 또 올 것 같아요. 세입자 주인하고의 관계가 남아있어야겠다. 그래서 좀 작전상 일종의 작전이 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작전 살짝 살짝 들어간 거네. 그래서 전대차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때 전대차 얼마에 하셨었죠? 7천에 7천에 했죠? 7천? 예. 7천에 7천에서 월세 얼마 받으셨어요? 제가 45만 원 보증금 얼마에? 300에 300에? 예. 아니 500이었나요? 500에 65만 원 받으셨잖아. 65만 45 받으셨어요? 55 받은 거 아니에요? 50? 50인데 5만 원을 안 받았다고 관리비를. 그러니까 500에 55만 원을 받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7천에 전세를 얻으셔서 그렇지. 500 보증금 500에 50만 원인데 관리비 5만 원이니까 55만 원인 거죠. 55만 원. 근데 관리비를 안 받으셨다며. 나중에 받았다며.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 건물 사시느라 제가 돈 돌려드렸잖아요. 돌려드렸을 때 그 세입자가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 계속 50만 원 냈는데요? 이런 거야. 그래서 뭔 소리냐.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이어받은 계약서에 보니까 써 있다. 그랬더니 저 여태까지 안 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놀랬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 중에 최초로 전대차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대차
뭐 하십시오. 좋습니다. 아니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이제 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다녀보니까 그러면 사실 돈이 많이 갖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투자 자체를 굉장히 소액으로 알아보신 거잖아요. 돈은 좀 더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좀 더 있었어요. 더 있었는데 예. 근데 돈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운 물건 같은 건 없었어요? 있죠. 네, 이거 정말 좋다. 사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예, 나 여태까지 뭐 했을까? 그때는 어땠어요? 내가 여태까지 금융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돈에 대한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다. 예. 그래서 현금 보유가 중요하구나. 현금 흐름 내지는 현금 종잣돈, 그러니까 종잣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벌린 사업이 많아서 그거를 사실은 좀 정리가 좀 빨리 됐으면 또 종잣돈이 많이 마련됐을 텐데. 근데 요번에 이제 요 계약했잖아요. 네. 계약했는데 정리를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냥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게 됐으니까 벌어서 또 계속 전세만 그렇죠. 예. 월세로 전환하면 얼마까지 나온다고 최대? 최대 650인가? 예. 이건 봐봐요. 최대 수익. 650. 650 나오는 거냐? 650. 아니지 800 나오는 건데 아. 800이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자를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지. 예. 800이 나오는데 이자 최대 매출은 803만 원이 나오는 예. 거지. 803만 원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자를 이제 넣은 거니까 그걸 빼는 걸로 감안했을 때 659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기가 말을 못 해. 그렇죠. 좀 이상하게 이게 이자는 내 돈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아직 근데 굉장히 좀 성격이 호탕하셔서 부동산 가시면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수줍어하지 않으시고 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까.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요. 그럼 강의를 들으셨는데 강의 내용하고 좀 실제 임장했을 때 달랐던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거의 뭐 비슷하던데요. 비슷해요? 예. 그래요. 다행이네. 강의 잘했네 그럼. 오히려 예. 실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그거 좀 그래요. 들더라고요. 그러네. 대표님은 2, 3억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6천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야. 제가 너무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를 주면 자긴 몇 달을 찾아봤는데도 그런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기치는 거 같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동아님이 오셨으니까 이거 얘기하신 동아님이 일부러 얘기한 거잖아. 내가 한 게 그렇죠. 아니잖아. 내가 얘기하면 또 강의나 어쩌고 보시려고 되게 또 뻐꾸기 난리네 이럴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신 거고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한마디 잠깐. 제가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좀 건물 샀다고 그런 물건 자꾸 찾으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정말 좋은 부동산에서 잘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렇지. 이런 물건을 자꾸 찾으면 안 좋은 위치로 갈 수도 있어요. 구미를 딱 구미 찍었잖아요. 얘기하지 말자. 네. 구미 싫어하더라고. 그 얘기하는 걸. 그렇죠. 사람 구미분들이 구미 자꾸 얘기하니까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구미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구땡, 구찌. 그 위치가 이게 실투가 자꾸 낮아지면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점점 그러니까 대전에서 스톱했으니까. 또 알았으면 또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지? 저기 뭐 강원도 홍천 갈 뻔했어요. 홍천에서 군인 상대로 막 내용만 있는데 굳이 거기다 막 원룸 사고 막 그럴 뻔했어. 그래서 그 계약을 딱 하셨어요. 네. 자 계약하시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계약 딱 쓰고 그때 저한테 문자 보내셨잖아요. 계약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그랬더니 좋죠. 근데 처음엔 그렇게 안 보내셨잖아. 그냥 이게 약간 좀 뭐 시비가 교차했죠.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건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 제가 처음 건물 샀을 때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욕심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더 사야겠다는 뭐 이런 열정이 또 그렇죠. 이제 하나 성공했으니까 네. 또 해야지 뭐 이런 생긴 있는 거죠. 것도 관리도 잘해서. 그러니까 관리도 중요해. 네. 또 이거 좀 사갖고
또 방치해놔봐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 있는 거랑 똑같이. 사실 그 건물이 네. 제 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꿈이었는데? 그 건물은 저희 어머니가 아, 그 건물은 어머니의 꿈이셨다?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응. 에휴 여기다 하나 줘야지 아, 그게 그게 이제 아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아, 효자시네. 그래서 그거를 확 해드려야겠다. 아유, 됐어. 해드려야겠다. 나 됐어. 이제 돈 벌러 갈 거야. 네.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지. 국제시장 영화 보면 그 광고로 갔다가 와서 네. 이제 자기 집 잘 살게 해주고 또 떠나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거랑 같은 거지, 그죠? 아주 진짜 요즘 세대 국제시장인가 봐요. 살아왔던 방식이. 그러면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가실 겁니까? 앞으로 요 건물 할 때 하나를 더 하고 싶었는데 살짝 돈이 부족해서 무리하지 않아서 못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물건이라 놓치긴 아까웠지만, 그렇지만 부담이 될 정도로는 하지 말자. 맞아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거 하고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니까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아니 능력이 있으셔서 또 어느 정도 또 종잣돈 마련하시면 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내가 서로 신뢰관계가 생겼는데 내가 살 것 같이 다 했는데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얘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수강생분들 중에서 제가 그 라이브에서 우리 그 대전에 뭐 실투 뭐 사천인가 그때는 사천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사천에 사신 분이 이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면 영상 찍을 거다. 계약하기 전이라 정확히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알려달라고 누군지 좀. 제가 누군지. 누군지 좀. 잡으러 오려고. 잡으러 오려고. 신고하려고 이제. 그래서 잡으러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 한 3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까 여쭤봤잖아요. 연락처 드려도 되냐고 그래서 동의 받았으니까 그분 알려드리니까 아마 좀 궁금한가 봐요. 그 이제 사셨던 구역이라든지 임장하셨던 그런 게 어딘지 좀 알고 싶으신 것 같아. 그래서 뭐 좋은 방향이니까 좀 공유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공유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의 목표는 어디까지십니까? 목표는 월세로만요. 월세로만. 다른 다 빼고 월세로만 하고 1,500에서 2,000? 또 그렇게 소박해. 그러니까 월세로만 저 다른 거 빼고. 그건 일해서 버는 돈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으로 한 2,000 정도, 1,500에서 2,000 정도 만드는 게 목표다. 언제까지요? 5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소득도 높으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니 뭐 빨래방에서도 돈 벌고 나만의 작은 카페도 있으시고 식당도 하시는데 근데 바쁘시더라고 보니까 전화하면 잘 안 받으시더라고.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아님이 생각하는 그 엔딩은 뭐예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엔딩? 2천만 원 말고요? 2천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의 목표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이제 노후에 뭐 이런 뭐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러게요. 이제 아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대표님 파이어족 하잖아요. 파이어족 정의가 무슨 조기 은퇴한 사람 영어로 그 앞자를 따서 파이어인데 영어는 제 실력으로는 못 외우고요. 그러니까 조기 은퇴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어족. 일찍 그러니까 은퇴 시기 이전에 자기가 경제적 독립을 자유를 얻은 사람을 파이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세팅이 다 되면 놀 거예요? 제 꿈을 찾아갈 거예요. 뭐예요? 꿈이? 모르겠어요. 꿈을 찾으러 간다고? 제가 여태까지 일만 했구나. 한 건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직장을 옮기는 것도 돈이었으면 어딜 가면 돈을 많이 벌까? 뭐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돈 많이 주는 거. 좀 서글프다. 서글프지. 근데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너 꿈이 뭐야? 결국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아. 거예요. 그렇지. 제가 지금 정한 거는 이게 다 세팅이 되면 한 5만 원만 벌어도 느낌 알겠다. 하루에 5만 원을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건 뭔지는 아직 아직은 모르지만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난 영화 배우가 엑스트라. 할래. 연극 배우가 할래. 그럼 그거 5만 원 뭐 5만 원 안 줘도 좋아. 그렇지. 그냥 나 출연만 시켜주면 할래.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예전에 등산 좋아했는데 등산 지금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예. 설악산 같은 데서 그 불찜 해가지고 콜라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예전에. 요즘에는 헬기로 하지만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그 지게 짊어지고 캔콜라 이렇게 이게 휴게소까지 그건 옮겨주는 아니, 거. 그건 그거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종주 뭐 이런 거. 그거 한다는 게 아니고 5만 원만 줘도 한다는 게 저기 충청 대피소까지 뭐 저기 배달해주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여튼 오늘 잘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용기를 한번 주시죠. 용기의 메시지를. 용기 이게 마음 먹기 나름이죠. 예. 다 마음 먹기 나름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이번에 좀 많이 느끼는 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돈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봤거든요. 혼자. 예. 돈을 많이 벌어서 난 부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금융교육을 통해서 대표님처럼 돈을 모으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최고 돈이 무거울 것 같아요. 돈이 무겁다. 그 표현이 좀 왜냐하면 그런데요. 아꼈잖아요. 아끼고. 그 돈이 뭉쳐서 그 무게감이 장사해서 500만 원 버는 것보다 어렵게 모아서 어렵게 쌓은 돈은 무거운 돈이고 무거운 돈. 같은 예. 100만 원이라도 이건 무거운 돈이라 쉽게 안 없어지는 돈이고 쉽게 간단하게 뭐 쉽진 않았겠지만 네, 쉽게 쉽진 빨리 버는 사람들은 그 무게감이 가볍다. 그래서 쉽게 또 없어진다. 뭐 엄청 쉽게 돈을 번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니시죠. 그건 아니지만 그 무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뭐 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다 보면 뭐 아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솔직히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 특히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꼭 뭐 놀고는 싶은데 건물을 사고 싶고 그런 놀고 싶은 거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랜 버핏도 50년 걸렸는데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돈의 무게를 좀 생각해서 정확한 목표치를 좀 찾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행동을 해보시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강의 한번 하셔야겠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오늘 준비 없이 온 거라. 야 준비하면 엄청난 거네. 그러니까 다음에 그 준비해갖고 또 한번 또 하는 거고요. 하여튼 너무 저도 보람이 있었고요. 또 이게 사시는 과정에서 이 물건 말고도 그 전에도 저한테 여러 개 보여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불법 건축물 있는 물건 네. 제가 불법이 있다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빡빡 우기다가 그렇죠. 나중에 사진만 보고 딱 하셨어요. 네, 전 몰랐어요. 사진만 보고 하시더라고요. 없을 겁니다. 건축물 대장 봤더니 불법의 최고봉. 그런 불법은 그때도 없다. 1억짜리였었잖아요 건물이. 그게요. 실투가 1억. 그 뒤로 5,900까지 깎았어요. 근데 불법이어서. 이건 아니다. 두 발 뻗고 자자. 맞아요. 그래서 안 하셨고. 빨리 가려다가 후퇴한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계속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다른 소강생에 비해서 우리 김동환 선생님은 많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그게 또 작전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전전세 해가지고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작전에 제가 말려들었구나. 이만큼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략가신 것 같아요. 하여튼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 잘 하셔가지고 또 한 번 또 나오셔서 이 동기부여거든요. 이게 자랑인데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요만큼밖에 얘기 못한 건데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건 요만큼밖에 얘기 못한 건데 예.
돈이 많아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부러워하고 세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얼마만큼 노력해서 저렇게 됐겠어요. 그렇죠. 난 존경합니다, 진짜. 아이, 별 말씀.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칠까요? 아,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